안녕하세요. 절대갑투비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죠. 자, 전쟁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 남북한의 관계도 그렇고, 그죠? 항상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북한으로부터. 자, 그리고 경제와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계에서 어떤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있는가. 자, 그리고 그런 걸 봐야 돼요. 자, 그런 걸 보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과 그리고 유럽인이 생각하는 전쟁은 틀린 거예요. 그죠? 왜? 사고 자체가 틀려요. 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철학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자, 푸틴이 최근에 한마디로 유럽이 자꾸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미사일 접속탄 전투기동을 이용해서 자꾸 동원해서 우리나라를 러시아를 폭격하고 그러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핵폭탄으로 대응하겠다. 그렇게 발언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발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완전히 조금 정신병자다. 그냥 위협하는 발언이다. 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설마, 푸틴이, 나토하고 싸우겠어? 아니, 설마, 나토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유럽의 역사와 유럽의 전쟁 역사 그리고 유럽이라는 나라가 각 국가들이 만들어진 과정 그 치열한 역사를 보면 그런 생각을 절대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국가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러시아로부터. 그죠? 러시아는 큰 나라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다 조그만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나마 큰 나라가 영국, 독일, 프랑스 정도잖아요. 오늘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노르웨이, 덴마크 그런 나라는 군대가 2만 명밖에 안 돼. 그죠? 2만 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그 군대를 가지고 나라를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죠? 군인은 2만 명이야. 근데 러시아는 지금 자기네들 군대 가서 죽은 것만 해도 사망한 거면 전사자만 해도 6만 명, 10만 명 그렇잖아요. 물량 공세로 퍼붓잖아. 그죠? 그러니까 핀란드와 스웨덴이 바로 나토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한번 유럽의 역사, 고대 시대부터 유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보면 이거는 완전히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 뺏고 빼앗고 그런 역사. 요즘 이제 넷플릭스 보면은 라스트 킹덤이라는 아주 좋은 영화가 있어요. 드라마죠. 시리즈인데 그거 한번 보세요. 영국의 800년대부터 900년대까지 영국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잉글랜드라는 나라가 어떻게 치열한 전투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어 있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때 이제 바이킹들이 쳐들어오거든요. 덴마크에 바이킹들이 쳐들어오면서 그걸 막고 또 통일하고 그다음에 1100년인가 그렇게 또 시대가 넘어가면 또 덴마크의 왕조가 들어와서 다 평정을 하고 또 덴마크 왕정이 평정했는데 나중에 프랑스의 노르만족이 들어와서 그냥 다 싹쓸이 해버리고. 그죠?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영토를 빼앗는 전쟁이에요. 다른 민족이. 우리는 순수한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나라를 뺏겠다고 그러지만 걔네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민족이 그 나라를 차지한 거다. 그 과정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오늘날의 영국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그냥 운명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그 라스트 킹덤 같은 영화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얘네들은 역사 속에서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푸틴의 위협이 그냥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크라이나의 그 많은 그 나토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어요. 엄청난 그 돈을 지원하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리트비아 3국, 그 다음은 예를 들어 뭐 핀란드, 스웨덴, 뭐 그렇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긴장이 고조되고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로 남아있고 앞으로도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게 지금 유럽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유럽의 문제를 넘어서 이 유럽이 터지면 우리에게도 항상 영향이 온다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유럽의 전쟁이 터지면 이쪽에 우리 한반도 쪽에서도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그 역학관계를 보면. 그죠? 지금 크게 보면 서방과 그다음에 그 중동 러시아 중국이 한패가 되는 그런 대립이잖아요. 대립구조잖아요. 그런 대립구조에서 유럽에서 하나 터지고 우리 이 한반도 아니면 동북아시아 쪽에서 한번 터지고 뭐 그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유럽의 전쟁 긴장 상황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럽 국가를 추가 침공할 가능성이 자꾸 제기가 되니까 이 국경을 마주한 이웃 국가들이 이 안보 비상이 걸렸겠죠. 그죠? 그리고 과거 역사를 보면 또 러시아와 엄청나게 영토 전쟁을 했어요. 자, 그 국가들이 바로 북유럽 국가들이에요. 북유럽 국가. 자, 그래가지고 이 북유럽 국가들이 지금 뭐 덴마크 뭐 그런 국가들이 이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는 거로 그렇게 실시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지금. 자, 실제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운영 중인 여성 징병제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청년 남성의 거의 대부분을 징집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매우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옛날부터 인구가 늘 적었던 북유럽 국가에서는 소수 정예군을 육성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나라가 뭐 여자들이 군대를 가야 된다고 해서 다 받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애들만 받아주는 거야. 그만큼 이제 대우도 좋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뭐 월급을 조금 주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종의 직업군인 같은 거예요. 징병제라고 해도 직업군인 수준의 월급을 준다고 그래요. 자, 노르웨이와 스웨덴에 의해서 덴마크도 여성징병제 실시를 하고 있다. 이 노르웨이, 스웨덴, 이 덴마크는 어떤 나라냐면 바이킹의 전사들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전쟁이 그냥 전쟁의 DNA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만만한 나라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들도 군대 가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거야. 나라 자체가. 뭐 완전히 이 옛날에 이 나라는 지금이야 뭐 어떤 뭐 최고의 선진국이지만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남의 나라 약탈하러 간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 여성징병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지금 도입 문제를 두고 논란이 있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현실화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현실화하기 어렵잖아요. 여자 군대 간다고 하면 그거 쉽지 않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나 이런 나라,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는 뭐 여자들도 기꺼이 군대를 가고 있다. 거부감 없이. 그만큼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위기 상황. 자, 메테 프리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 덴마크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바이킹의 원조인 나라예요. 원조인 나라. 그러니까 이 나라를 무시하면 안 돼요. 굉장히 전투력이 있는 나라예요. 새로운 국방 계획을 발표했는데 앞서 2015년에 노르웨이가 이제 여성징병제를 했고 2017년에 스웨덴이 여성징병제를 했고 덴마크 정부도 여성징병제를 했죠. 자, 그 군대가 강하기로 유명한 나라는 스웨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북방에 있는 나라들이 인구가 얼마 안 되잖아요. 뭐 50만 뭐 100, 룩셈부르크가 뭐 50만 글쎄요. 이거 몇 만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구가 얼마 안 돼요. 뭐 100만, 200만 막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군대를 많이 이렇게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예 부대를 만드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핀란드에 이어서 스웨덴까지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하며 발트 일대가 새로운 분쟁 지역으로 떠오르면서 이렇게 북유럽 국가들의 안보 위기감이 커지고 있고, 그게 이제 여성 징병제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뭐랄까요, 이 DNA가 틀려요. 그리고 그 역사적인 어떤 그 과정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은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시하는 것 같아요. 그죠? 당연시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그렇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설마 북한이 쳐들어오겠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 세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덴마크는 이미 전체 군인의 25% 정도가 여군인 상황이고, 여성들도 이전부터 군복무를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군인의 벌써 25%가 여성 군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거의 없다. 만약에 우리가 여성 징병제를 해봐요. 난리가 나겠죠. 우리 딸을 어떻게 군대 보내냐고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 정권 물러나는 거죠. 근데 이런 나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것은 이렇게 문화적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전쟁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관점이 틀리다. 설마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 뭐 전쟁이 일어나겠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나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죠? 러시아는 쟤네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호전적인 나라가 앞에 있잖아요. 그죠? 맨날 그 위협하는 나라가 있잖아. 그런데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덴마크 군은 현재 7,000명에서 9,000명 수준의 직업군인을 포함해서 2만 명의 상비군을 가지고 있다. 그죠?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쳐들어가도 이 나라는 뭐 사실 러시아가 쳐들어가도 막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렇지만 나토라는 또 다른 그 방위 체제가 있으니까 연합해서 또 막아보겠다. 이제 그런 계산이겠죠. 자, 이번 국방 강화를 통해서 이 숫자를 크게 늘릴 계획이며 오는 2028년까지는 최대 6,000명으로 구성되는 보병 여단을 창설하겠다. 지상 대공망도 구축하겠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은 전쟁의 분위기예요. 전쟁의 분위기. 역사라는 거는 이렇게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역사라는 건 방향이 있는데 평화의 시대를 지나서 앞으로는 전쟁의 분위기예요. 그죠? 또 거기에 맞는 또 인물들이 자꾸 들어서고 있고. 자, 징병제에 따라 성인 남녀가 모두 징집 대상은 되지만 이 중에서 철저히 선발된 소수의 인원들만 정예 요원으로 키워진다. 그리고 군인에 대한 대우도 좋다. 조금 틀리죠, 우리하고. 자, 유럽에서 가장 먼저 여성 징병제를 시행한 나라는 노르웨이. 이 노르웨이도 이 바이킹으로 유명하죠. 2014년 성중립적 징병제라는 용어로 병역법을 수정했고 2015년부터 발효해서 2015년부터 여성 징병제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징병제에 따라 매년 19세가 되는 6만 명 규모의 여성과 남성이 모두 복무 대상자이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여자들은 보면은 저 사람은 군대를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 중 10%에서 15% 정도만 6,000명에서 8,000명 안팎만 선발되고 군복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대상이 다 그렇다라고 해도 군대 가서 할 수 있는 능력, 그죠? 정예 요원만 뽑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대상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이 군대 가서 정말 정예 요원이 될 수 있나? 그걸 추려서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르웨이는 2022년 기준으로 전체 17,000명의 병력 중 9,800명이 징집된 의무 복무 사병이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직업군인이고, 그리고 이 중 34.5%가 여성이라 그런 거죠. 자, 여기 의무 복무 기간이 길어요. 짧지도 않아. 19개월 중 1년은 19개월인데, 자, 여긴 조금 틀려요. 이제 군 복무하는 방법이. 여기 이 나라는 자유스러운 나라니까, 뭐, 우리처럼 막 군대에 가다 놓고 그러진 못하겠죠. 자, 1년은 병영 생활을 하고, 그래도 1년은 병영 생활을 하죠. 7개월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향토 예비군으로 편입된다. 그러니까 집에서 출퇴근한다는 얘기죠.
스웨덴의 여성 징병제도 9개월에서 12개월 복무제도 그 정도 하고 스웨덴은 좀 짧으네요. 세부적 사항을 제외하면 비슷한 구조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무 기간은 뭐 그렇게 길지는 않네요. 그죠? 한 1년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향토 예비군 형식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국민들의 80% 이상이 여성 징병제에 만족하고 있다. 그죠? 여자가 군대 가는데 만족하고 있대. 자, 그건 뭐예요? 그죠? 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죠? 그런 의식이 뿌리 박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역사적으로 보면 북유럽 국가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매우 적은 인구예요. 적은 인구. 인구는 200만 명. 그죠? 200만 명. 자, 러시아는 여기 1억 얼마죠? 1억 한 5천 되나요? 그죠? 그런 나라. 200만 명과 1억 5천. 그죠? 자, 이렇게 제정 러시아 시대부터 스웨덴 그때부터 이렇게 전쟁을 벌였죠. 자, 이렇게 전쟁을 벌였던 스웨덴은 강력히 훈련된 소수 정예를 가지고 있죠. 그죠? 스웨덴 군인하면 또 유명해요. 용병으로 유명하고. 자, 그러니까 이 나라가 나토에 이번에 가입을 했죠. 자, 이렇게 이렇게 유럽의 국가들은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도 대비가 필요한 시기죠. 자, 절대갑TV의 멍풍PD 한PD였습니다.